Large Language 모델을 이용한 챗봇의 경우 사전에 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용하며 언어 이해 및 자연어 생성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오픈AI사의 GPT 시리즈가 있고 또는 페이스북의 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러한 LLM을 사용하는 챗봇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맥락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답변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 지원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LLM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LM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한계는 회사의 내규와 같은 인터넷 데이터셋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회사 내규의 노출로 인해 보안이 위험받을 수 있으며 답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퀘스천과 관련된 문서를 찾아 LLM의 인풋에 추가하여 답변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RAG가 등장하였습니다. RAG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답변에 도움이 될 문서들을 벡터 스페이스에 임베딩하여 저장합니다. 이후 사용자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찾습니다. 이때 질문과 유사한 K개의 문서를 검색하며 검색된 문서를 LLM의 인풋으로 넣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은 RAG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AG는 답변을 위해 다수의 파편화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밑에 그림은 예시 질문 중 한 가지입니다. 밑에 질문이 원하는 것은 구글, 애플, 엔비디아의 2023년 4분기의 영업이익을 누가 제일 많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영업이익, 그리고 애플의 영업이익, 그리고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을 문서를 검색한 이후 관련된 문서를 LLM의 인풋으로 넣어주어 LLM이 최종적으로 누가 가장 큰 매출을 올렸는지를 검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찾아야 할 문서가 한 질문 안에 있을 경우 필요한 정보임에도 질문 전체의 인베딩 벡터와 유사성이 떨어져 우선순위가 낮게 나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며 찾아야 할 정보가 다수일 때 하나의 요소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퀘스천 디컴포션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퀘스천 디컴포지션이란 무엇일까요? 컴플렉스 퀘스천을 심플 퀘스천으로 분해하여 각 목적에 맞는 하위 질문을 생성하는 것을 퀘스천 디컴포지션이라 합니다. 여기서 컴플렉스 퀘스천이란 여러 문서를 검색해야 하는 복합적인 질문을 저희는 컴플렉스 퀘스천이라고 정의를 하며 심플 퀘스천의 경우 한 가지 문서가 대응이 되는 질문을 저희는 심플 퀘스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기존의 퀘스천 디컴포지션에 관련된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Unsupervised Question Decomposition for QA라는 2020년에 EMNLP에 게재된 페이스북 논문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경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을 하여 원본 복합 컴플렉스 퀘스천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하위 심플 퀘스천 2개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하위 2개의 질문은 서로 상이하며 거리감이 가장 많도록 목적을 취하며 원래 기존 복합적인 질문과는 의미적 유사성이 가장 높도록 설계를 하여 질문을 생성을 합니다. 해당 질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아래 2개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애니와 몰튼 그리고 테리 리처슨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 퀘스천 1 같은 경우에는 애니 몰튼이 누구냐와 같이 정확한 질문이 하위 질문이 생성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질문이 2개로만 나눠지는 상황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연구는 Query Decomposition Tree Based on Knowledge Base로 2020년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경우 컴플렉스 퀘스천을 접속사와 이너 퀘스천을 기준으로 질문을 나눕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 토큰을 추가를 하고 두 번째, 각 토큰의 정확한 위치를 판단합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접속사와 이너 퀘스천 두 가지 기준으로만 질문을 나누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없으며 더 복잡함으로 퀘스천 디컴포션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저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퀘리 디컴포지션을 적용하여 분할, 리랭킹을 통해 다중 문서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레그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레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 탐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저희 아이디어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쿼리를 논리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놀리지 그래프 형태로 생성을 합니다. 이후 공통점이라는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놀리지 그래프를 하위 질문을 표현하는 서브 그래프로 분할을 합니다. 이후 그래프 자체를 기존의 문서들과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브 그래프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여 서브 쿼리를 이용해 도큐먼트를 검색을 합니다. 기존에는 쿼리가 하나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엔 쿼리가 여러 개에 대응되는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저희가 새로운 knowledge 그래프 리랭킹을 적용을 하여 최종 쿼리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저희가 정리한 질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가지 문서만 검색이 되는 싱글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쿼리가 분할이 될 수 있지만 공통적인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는 No Common Keyword on Complex Question 유형 2번이 있고 유형 세 번째로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존재하는 컴플렉스 퀘스천이 존재를 합니다. 유형 2와 유형 3은 질문이 나눠질 수 있으며 물음표에 의해 나눠지는 경우, 의문문에 의해 나눠지는 경우, 접속사에 의해 나눠지는 경우로 추가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놀리지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3가지 절차를 거쳤는데요. 첫 번째로는 Named Entity Recognition으로 한국어로 개체명 인식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개체명 인식을 통해 저희가 앞에 정의했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질문을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래프로 표현되어야 할 핵심 엔티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핵심 요소로 판단을 하는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유형 3에 해당하는 예시 질문인데요. 15 페니 플라자와 1166 아베뉴 오브 아메리카스 빌딩 중에 어떤 빌딩이 더 층이 많은지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애니어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공통 키워드로 빌딩이 나오고 생성되어야 할 추가적인 엔티티, 컨셉이란 엔티티로 floor 그리고 2개의 건물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놀리지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 각각의 엔티티들에 대해서 관계를 추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relation extraction이라 정의를 합니다. relation extraction을 통해서 저희가 놀리지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질문의 의미 유지가 되며 해당 예시 질문에서는 3가지 relation이 추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최종 목적으로 하는 지식 그래프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문에서는 빌딩이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빌딩을 핵심 요소로 하는 놀리지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형 3이라는 질문이 확정이 되고 빌딩이라는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2가지 서브 그래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uilding Plan for 15 Penn Plaza와 Building Plan for 1166 Avenue of America와 같은 하위 질문이 2개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관련하여 발표하게 된 팀원 정성엽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생성형 언어 모델 기반 업무 지원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사용자가 쉽게 질문할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웹 형태로 제공하며 멀티 더큐먼트 검색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내용, 회사 생활, 회사 규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내용의 답변을 지원하며 회사와 관련 정보 보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비동기 업무 환경에서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며 기업은 직원 관리 및 목표 달성의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React.js로 화면을 구현하였으며 FAST API와 SQL을 통해 서버 측 백엔드 동작을 구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WS와 도커를 사용하여 서비스 개발과 배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저희 팀만의 멀티덕 레그로 차후 연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드 공유 및 버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GitHub를 사용하였고, 소통 도구로는 노션과 디스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 개발의 주요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UX 설계 및 구현에서는 피그마 툴을 사용하여 UI UX 디자인을 수행하였고, React.js 사용하여 컴포넌트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상태 관리, 라우팅, 생명주기 메소드 등을 사용하여 동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RESTful API를 사용하여 백엔드와의 통신 및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AWS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EC2의 탄력적 IP를 할당해 고정 IP 사용으로 일관성 있는 클라이언트 요청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MySQL로 AWS RDS로 환경을 구축하여 EC2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안 그룹을 설정하였습니다. 추후 서비스 확장 시 RDBS의 특성을 이용하여 테이블 간 유연한 관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업무 관리 화면에 추가적으로 AI 어시스턴트를 추가하여 챗봇 형태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문으로는 저희 국가연금공단의 데이터를 넣은 후 이에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챗GPT와 유사하게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서 확인해보면 5일이라는 답변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 기존에 넣었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2조 3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확한 답변을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그를 사용하여 답변 생성에 약 15초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차후 개발된 멀티독 레그를 사용하여 최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5명 모두 초반에 모델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모델 개발팀과 서비스 개발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